유럽 최악의 폭염은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 유럽 전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의 폭염 피해도 이못지 않았죠. 최근 조사 결과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는 더 더우니 내년에 집계될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유럽에선 여전히 에어컨에 부정적입니다. 프랑스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작년에 18,000명이 죽어 최대 피해국이었던 이탈리아는 가정의 단 7%만이 에어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국인 스페인은 11%입니다. 2003년 압도적인 피해국 1위인 프랑스에선 단 5%만이 집에 에어컨이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영국과 독일은 각각 5%와 3% 뿐입니다.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한 유럽인들은 왜 에어컨을 사지 않는 걸까요? 거기엔 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날씨입니다. 에어컨이 필요할 만큼 덥지 않아서죠. 프랑스 파리만 해도 7월의 최고기온 평균이 2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30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시원하죠. 그러니 열대야란 것도 없습니다. 간혹 아주 무더운 날도 있지만 2, 3일만 견디면 금방 평균으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습도가 낮아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지는 게 유럽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물론 에어컨이 없는 식당과 카페, 호텔도 흔하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대부분 에어컨이 없고요. 심지어 병원도 수술실을 제외하곤 냉방시설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럽의 날씨는 통계를 뛰어넘는 날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고기온 평균이 파리보다 낮은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갑자기 38도를 찍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제 런던도 40도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10배는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요인도 상당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에어컨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세기 초 미국의 윌리엄 캐리어에 의해서입니다. 지금도 캐리어라는 이름의 에어컨이 많은데 그가 세운 회사 이름이죠. 당시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 에어컨의 발명이 운 좋게도 겹쳐 미국에선 새로운 빌딩과 집들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더위 관련 사망률이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도시들은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 이미 수백 년 된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신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도 며칠 안 되니 에어컨은 유럽에서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건물이 파괴된 2차 대전 후가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죠. 이때부터 유럽에서 에어컨은 실용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의 주택 건축물은 지금도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이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사치품이라는 인식은 유럽에서 에어컨 보급을 늦추는데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건축적 요소입니다. 많은 유럽의 집들은 두꺼운 벽과 높은 층고가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의 더위보단 겨울의 추위를 고려한 설계지만 이런 구조는 무더운 여름날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에선 찬 새벽 공기를 집에 들인 뒤 모든 문을 닫아 이를 가둬두는 식으로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계속되면 이 전통적인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2003년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게 해주었던 두꺼운 돌집들이 달구어지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만 사망자가 거의 15,000명이나 되었죠. 바캉스철이라 이를 처리할 인력도 시신을 인수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부근의 냉동 창고에 시신을 대거 안치하는 정말 참혹한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넷째, 까다로운 규정도 에어컨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어컨 설치 기준이 엄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에어컨을 달고 싶으면 먼저 건물주에게 허락받고 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의 늦장 행정은 악명 높죠. 이 과정이 보통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여름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법적 규제가 너무 심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실외기가 다른 집의 창문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옛 도심은 골목도 좁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사실상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선 거리에서 봤을 때 실외기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유럽 가정의 에어컨은 우리처럼 스탠드형이나 시스템형이 아니라 대개는 이동식이 많습니다. 다섯째, 에어컨을 쓰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건 오래된 일입니다. 유럽 전체를 평균 내면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독일은 더 비싸 미국의 3배가량 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피크 시간엔 요금이 누진해서 붙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도 에너지 부족 사태가 빚어질까봐 에어컨 증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난방기구 세금이 5%인 것과 달리 냉방기구엔 20%의 세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이유는 환경을 고려해 생산원가가 높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건 유럽인들 뿐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선 탄소와 온실가스 감소에 적극적입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는 지난 2015년의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려는 거죠.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에서는 실제로 파리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2배가 늘면 도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등으로 유럽인들은 에어컨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남에게 피해나 주는 쓸모없는 가전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외에도 유럽인들은 가장 더운 기간에 긴 휴가를 가거나 시에스타 등으로 에어컨의 필요성을 줄여왔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폭염이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에어컨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걸 점차 깨닫는 중입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더위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상기온이라는 끔찍한 세계도 앞당겨지겠죠. 이제 정말 늦은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아 기분이 섬뜩한 요즘입니다.